AM 1230, FM 106.3 HD2 K-라디오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주말에 서울 강남의 한 평범한 치킨집이 전 세계 경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바로 AI의 반도체의 제왕인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대한민국의 재계를 이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을 만나서 치킨의 소맥을 마신 그 세기의 회동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왜 그렇게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을까요? 단순한 세 친구의 만남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이 상상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시가총액이 5조 달러에 육박하면서 애플보다 높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상 AI 산업 전체의 플랫폼을 독점하고 있는 회사죠. 이런 거물이 한국을 찾아서 한국의 하드웨어 왕국과 또 모빌리티 강자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깐부치킨 치맥 회동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 현대차가 엔비디아와 함께 만들어갈 차세대 발전 시나리오를 상세하게 한번 분석해 드려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다 보면 한국 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젠슨 황 CEO가 엔비디아의 CEO죠. 15년 만에 한국 방문해서 친구라는 표현을 스스럼 없이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는 깊은 역사도 있었고요. 그가 공식 석상에서 밝힌 인연의 시작은 바로 1996년 고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으로 뽑았던 한 통의 편지였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제 막 태어난 지 6년밖에 되지 않은 회사였고 경영의 난관에 봉착하고 있었던 엔비디아에게 이건희 선대 회장의 관심과 격려가 그냥 위로가 아니었었다는 거죠. 젠슨 황은 이 사건이 자신의 사업 철학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었고 한국을 기술 동맹이자 신뢰의 파트너로 각인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이 보내준 편지 안에는 당시에 어려웠었던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에게 앞으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삼성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 그 비전을 함께할 파트너로서 엔비디아는 정말 적합하고 앞으로 더 무한한 발전이 있고 한국으로도 많이 와서 우리와 함께 공동 협력을 하며 개발 추진하자라고 하며 격려의 시간에 편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인연이 되면서 삼성과의 인연을 시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지금의 삼성전자 회장이지만 당시에는 젊은 이재용과 함께 만남을 시작으로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던 각별한 시간까지도 같이 공개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인연이 결국은 이재용 회장과의 AI 메모리 동맹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이 GPU의 성능은 그 그래픽 시장으로 인해서 결국 게임 시장과 여러 그 시각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그냥 컴퓨터를 하드웨어 안에서의 컴퓨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그 시장의 그 다양성과 카테고리를 늘려주고 확장해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준 GPU라는 이 기술력이 가장 큰 엔비디아의 기술력이기도 합니다. 이 GPU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반도체에서의 HBM 시장과 같이 맞물려야만 더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거고, GPU가 마치 하나의 칩처럼 작동하도록 초월적인 협력 단계로 진화하는 모습이 엔비디아와 삼성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미래를 향한 모빌리티의 혁신 동맹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전환하는 핵심 과정에 엔비디아 칩을 깊숙이 심어 넣습니다. 이 만남이 AI 두뇌를 가진 현대차가 그 피지컬 AI 시대를 열겠다는 전략적인 선언과도 같은 것이죠.
자, 이 세 기업의 만남, 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지, 그 배경에는 사실 좀 기업적인 가치 격차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 11월 초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보면 엔비디아는 4조 9천억 달러, 거의 5조 달러가 되는 거죠. 그리고 AI 컴퓨팅의 플랫폼을 독점하고 있는 가치를 지닌 엔비디아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약 10분의 1, 3,500억에서 4,500억 달러 규모의 삼성전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의, 그러니까 삼성 10개가 있어야 엔비디아 하나인 거예요. 네, 이런 우리가 좀 단순 계산으로, 좀 계산으로 직접 와닿는 숫자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 10개 있어야 지금 엔비디아 하나인 거고요. 삼성전자는 제조나 하드웨어에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죠. 자동차. 그리고 500억에서 7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데 엔비디아의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 70개가 있어야 엔비디아 하나인 겁니다. 자, 그만큼 엔비디아의 규모와 사이즈가 엄청나고 그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로서는 애플을 압도하고 있는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현대차 그룹은 모빌리티의 혁신 가치를 가지면서 엔비디아와 손을 함께 잡으며 향후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역으로서 자리를 한다는 겁니다. 플랫폼을 독점력으로 우리가 한번 쉽게 한번 설명해보고 와닿는 비유로서 같이 좀 전해드려 보면은요. 이번에 가장 그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일으키고자 하는 이번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의 실행 단계로 좀 첫 단추를 꿰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삼성과 결국은 하드웨어의 실행력, 그것을 AI의 운영체제나 두뇌 공급자가 같이 결합을 하게 된 미래기술의 플랫폼을 가장 높은 가치로 부여하게 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그 건물을 짓는 회사나 건물을 설계하고 운영체제를 파는 회사 쪽으로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본다면 삼성이나 현대차는 세계 최고의 건설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들의 하드웨어 실행력이 아주 압도적이고 실제 글로벌 차원에서 그 실행력이 좀 선두주자로서 자리하고 있는 각각의 업계에서의 모습들이 있죠. 삼성 최고급 자재, 또 초정밀 공법, 그리고 건물을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지어낼 수 있는 시공 능력을 갖췄다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들이 만든 초고층 빌딩, 세계 최고의 품질로서 자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엔비디아가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 엔비디아는 이 초고층 빌딩에서 설계 도면이나 건물 관리 시스템을 독점하는 회사인 거죠. 결국은 엔비디아가 없으면 삼성이 아무리 초고층 빌딩을 껍데기로만 만들었다고 해도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인 것이죠. 엔비디아의 칩이 그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결국은 그 안에서 그 유닛마다 어떠한 설계도에 의해서 냉난방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벤틸레이션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이고 또 보안은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며 엘리베이터 위로 오르고 내리는 그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나는 거지. 이게 결국은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가 통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삼성전자나 현대가 맡고 있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로 정말 진정한 건물이라는 빌딩으로 만들기 위해선 엔비디아의 기술력이 절실하고 독점이기 때문에 있어야만 되는 이런 역할들을 서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의 시공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가장 비싼 가치를 받는 것은 지능형 시스템으로 설계를 하고 그 시스템의 그 모든 건물이 그 안에 잘 자리를 잡으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하드웨어를 누가 만들든 그 지능을 공급하는 곳은 엔비디아라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건설 회사를 좀 비유를 해봤다면 한번 요리로도 비유를 해볼까요? 다른 비유로 최고의 레스토랑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아주 최고급 식재료, 가장 정교한 주방 도구, 칼도 좋고요, 프리미엄 칼이고요, 오븐도 최고의 오븐이에요. 아주 잘 구워낼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없으면 요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최고급의 식재료도 물론 필요하고. 자, 그런데 엔비디아는 어떤 역할이냐면 레시피와 주방 시스템의 역할을 담고 있는 거죠. 아무리 요리사가 있고 또 최고급 식재료가 있고 그 도구들이 뛰어나고 훌륭하다 한들
여기 안에서 이 도구와 재료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맛있게 레시피를 만들 수 있는지 이것을 공급해 주는 게 그 단계가 바로 엔비디아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레시피를 엔비디아는 특급 레시피로서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아가서 주방 전체가 셰프와 여러 그 주방 보조들과 어떤 식의 동선을 가지게 될 것인지, 아주 유명한 식당들은 보면은 그게 손발이 척척 맞잖아요. 뭐 수프 담당하는, 샐러드 담당하는, 이거 다 시스템화돼 있잖아요. 그런 식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가치와 도구가 이 모든 하드웨어를 딱 가지고 있는, 장비만 가지고 있는 그과 서로 시너지로 만났을 때에 결국 미래 가치를 더 한 걸음, 우리가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미래의 세상을 지금의 현실로 그 타임을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그 혁신의 기술력을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겠다. 이 회동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동은 삼성전자와 현대차에게 단순한 칩 구매를 넘어서서 AI 플랫폼 생태계에서 공동 설계자로 참여하면서 현재의 한국 기업의 미래 가치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성장 동력 확보의 승부수나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하드웨어 실력과 또 엔비디아의 AI의 두뇌가 만나서 이 시가총액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지의 여부가 바로 AI 시대 한국 경제의 최대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각각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그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엔비디아와 또 손을 잡을 것인가, 그 안에 내부를 보다 좀 깊숙이 들여다보면은요, 이번 치맥 회동에서 최종 조율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우선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I 팩토리 기반의 차세대 협력 시나리오를 더 깊이 있게 한번 분석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의 협력은 AI 혁신 속도의 가속화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HBM4라는 기술 협력을 강화시키고 삼성에서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가장 높은 성능 기준에 맞춰서 차세대 메모리를 개발하는 전략적인 동맹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메모리를 판매하는 단계가 아니라 GPU 설계의 초기부터 삼성이 함께 반영이 되며 공동 연구 개발 파트너라는 의미가 이번에 굉장히 크게 자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HBM4 공동 개발이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단순히 부품만 제공해 주는 곳이 아니고 엔비디아에서의 핵심 설계 파트너로서 되었다는 의미가 되고 있고,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GPU가 그 최첨단의 F1 경주용 자동차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이 자동차가 아무리 빨라도 엔진이 완벽하게 맞물리지 않으면 엔진이 감당이 되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엔진이 완벽하게 맞물리지 않으면 자동차가 아무리 빠른들 폭발하거나 속도를 낼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삼성전자의 메모리가 같이 딱 붙게 되면 더 빨리, 또 엔진도 더 폭발적으로 힘있게 파워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HBM4의 공동 개발이 이런 모습인 거고요. 칩을 함께 묶어서 첨단 패키징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번 그 원스톱 통합 솔루션을 엔비디아에 함께 제공하는 파트너로 자리를 한다는 거고, 삼성에서 이번에 하는 또 하나의 그 내용 가운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GPU가 그 엔비디아의 GPU가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VVIP 고객입니다. 그런데 이 고객에게 최고의 양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협력이라고 한다면 경쟁사들이 원단 따로, 재단사 따로, 또 바느질하는 장인 따로 섭외를 해서 양복을 만들어 붙인다면, 삼성전자는 이 모든 것을 단 하나의 명장 양복점에서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단 제작 메모리부터 해서 재단하고 또 완벽하게 마감하는 패키징까지 삼성에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경쟁사들보다 훨씬 빠르게 엔비디아에게 몸에 맞는 맞춤형 AI 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을 삼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반도체에서 품질 안정성을 극대화한다는 내용도 상당히 의미 깊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공장은 수많은 재료와 장비가 돌아가는 초정밀 주방과 같습니다. 이 공정에 엔비디아의 AI의 두뇌가 도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AI가 수많은 데이터와 센서를 분석을 해서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미세한 문제를 미리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10분 뒤에 이 장비에서 불량 칩이 나올 확률이 90%다. 이렇게 확률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리 알려주면서 생산 라인을 자동으로 조정하게 해주는 것이죠. 자, 여기 이런 얘기까지만 들어봐도 정말 우리 미래에서 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게 지금 현재 삼성이 엔비디아와 만나면서 어떤 식의 미래를 우리가 끌어당길 수 있는지가 그림이 서서히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삼성은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최고의 제품을 공동 설계하고요. 또 원스톱을 만들고 불량 없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AI 시대의 초격차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하고자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선을 바꿔서 현대차 그룹과는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한번 보면요. 현대차 그룹과의 동맹에서는 운송수단의 지능화를 넘어선 피지컬 AI 시대의 개막을 의미합니다. 현대차가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칩을 대량 도입하면서 자율주행 플랫폼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차량 안에서 AI 기능을 개인 맞춤형 비서 그리고 초고성능 엔터테인먼트 허브로 격상시키는 것이 현대의 핵심입니다. 정의선 회장의 차 안에서도 더 많은 게임을 즐기는 세상의 발언은 이 미래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협력, 현대차가 차량을 움직이는 스마트폰을 넘어서서 운전하는 AI 비서로 진화시키는 과정 안에 있게 되고요. 과거의 자동차가 단순히 바퀴 달리고 이 공간을 옮겨주는 동력체의 모습으로 있었다면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이 이 차의 최고 등급의 운전면허를 가진 AI 개인 비서를 태운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AI 비서가 운전만 하는 게 아니고요. 복잡한 도시 주행을 완벽하게 자율주행할 뿐 아니고 운전자가 피곤하면 잠깐 눈 좀 붙이세요라고 말해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차가 알아서 고성능 게임 서버가 돼서 뒷좌석에서 아이들이 최신 게임을 끊임없이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정의선 회장의 차 안에서 게임하는 세상이라는 건 바로 이 AI 비서가 차를 초고성능 엔터테인먼트 허브로 바꿔놓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현대차에서 핵심 성장 동력인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엔비디아의 AI 플랫폼은 필수적입니다. 로봇의 인지, 판단, 제어 능력을 엔비디아의 GPU로 가속화시키면서 실제 세상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움직이는 로봇의 상용화를 가장 선두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런 현대의 로보틱스 협력은 현대차의 로봇들이 단순히 정해진 동작을 반복하는 기계가 아니고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는 지능체가 되도록 하는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로봇이 정해진 명령어만 수행하는 조교의 역할을 했었다면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로봇들에게 최고급 대학 교육을 시키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로보틱스의 협력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과정 안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넘어지는 물건을 미리 예측을 해서 잡아둔다든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스스로 피해가는 능력이 로봇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대의 로보틱스의 협력 자체가 실제 세상에서 사람들을 돕거나 제조 과정을 혁신하는 피지컬 AI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가속화하는 미래의 그림도 우리가 설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서로 30억 달러라는 공동 투자를 통해서 장기적인 미래 전략임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죠. 투자 금액의 그 30억 달러라는 규모의 공동 투자, 그래서 단기적인 거래가 아니라 미래 도시를 함께 건설하겠다는 장기적인 약속임을 보여주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당장에 부품 몇 개 사고 주고받고 팔고 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거인이 AI 기술을 위한 공동의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거액을 공동으로 출자를 한 협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삼성과 하게 되는 일, 또 현대차와 하게 될 앞으로의 일들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실제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었는데요. 여기에 시장의 반응에서는 뜻밖의 파급 효과를 가진 내용도 있었습니다. 뜻밖의 치맥 효과가 문화적인 파급력까지 일으킨 건 이러한 경제 담론과 별개로 이번 회동이 한국에서 한국의 가장 좀 그 국민 음식으로 자리하고 있는 치맥이 있는데 이 치맥 회동으로 인해서 아주 즉각적이면서도 흥미로운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바로 치맥 효과죠. 그래서 깐부치킨 같은 경우는 그 만남의 장소가 있었던 회동 직후에 매출이 평소 대비 2배 이상 폭증했고 물건을 치킨을 치맥을 팔고 싶어도 치킨이 없어서 못 팔았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여줬고 또 깐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친구를 뜻한다는 점에서 이번 회동의 상징성을 또 함께 담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파급으로 인해서 여러 한국 내에서의 유일한 그 상장 치킨 회사의 주가까지 급등하는 이례적인 현상까지 나타났고요. 그리고 젠슨 황 CEO의 치킨 회동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젠슨 황이 앉은 그 자리에 한번 앉아서 나도 기 좀 받자 막 이런 사람들 서로 막 러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의 문화적인 파급 효과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었던 젠슨 황,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를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또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과의 치맥 회동이 주고 있는 그 핵심 미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살펴본 시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세 거인의 만남이 만들어낸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와 현대차와의 기술 동맹의 무게감을 한번 분석해 드려봤습니다. 한국의 하드웨어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두뇌가 만나면 세계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이번 치맥 회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AI 인프라의 단순 소비국에서 더 뛰어넘어서서 AI 기술 혁신의 핵심 설계자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에서 혈관을 담당하고요. 현대차는 피지컬 AI를 통해서 로봇과 모빌리티의 지능화를 선도하게 됩니다. 이 모든 노력의 결실을 맺을 때 현재 엔비디아와 벌어지고 있는 그 시가총액의 격차는 필연적으로 좁혀질 것만 같습니다. AI 시대입니다. 그리고 한국 산업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들의 행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시사 소식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